안녕하세요. 하나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사항은 파산 관제에 있어서 대법원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보시면 채무자 제출 자료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관제인만 쓰는 거죠. 보고서에 채무자 제출 자료 목록이라 그래서 서류 목록의 어떤 순서가 대법원에서 바꾼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서울에서는 지금 14종으로 하고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법원 간담회에서 나왔죠. 2022년 9월 1일부터 이 서류 목록이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번 달 9월 저도 5일날 선고한 거는 그냥 예전 14종에 따라서 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아마 이걸 출력을 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신청 대리인들께서도 채무자들도 이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. 서류 목록 1. 인적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1. 채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. 지금도 내고 있죠. 상세증명서. 2번.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. 내고 있습니다. 상세증명서. 3번. 채무자의 등초본. 주민등록 변동 내역. 그쵸? 등록 초본. 과거 주소 다 나온 거. 그 다음에 뭐 개명 사실 포함한 거. 4번.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. 누구하고 사는지. 1, 2, 3, 4번은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두 번째,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, 과세증명서죠, 주로.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 기간에 관한 것,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에 발급하고, 전국 단위로 발급하라. 똑같죠, 이것도. 그 다음에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, 자동차, 6번. 요까지는 똑같습니다. 자동차 및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등록 원부, 가불구 모두 포함하고, 자동차 소유, 자동차 시가 확인 자료를 띄워야 되겠죠, 당연히. 요까지는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서,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,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임대차를 살고 있거나 무상거주인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등 임대차 보증금 중 반환 예상을 알 수 있는 자료. 없다면 이제 무상거주를 띄워야 되겠죠. 요까지도 뭐 순서를 이게 원래 14번인가 13번이 있는 거를 일로 앞으로 땡긴 거에 불과하죠. 그 다음에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, 재산 처분 관련. 이것도 있었죠. 11번에. 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뭐 대가, 경매를 넘어갔으면 배당표, 사건벌 수불내역서 갖고 오라는 얘기죠. 그래서 돈과 관련, 통장 관련, 뭐 계약서, 영수증 그런 처분 대가를 알 수 있는 모든 일체의 서류를 갖고 와라 이거죠. 이것도 있었고요. 6.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, 보험도 있었죠. 보험가입 내역 조회서, 그 다음에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, 보험 해약 환급 내역,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, 근로 영업 기타 소득, 그쵸. 개인 영업을 했던 거의 8대 서류 있죠. 하나가 더 있네요. 9번.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, 최근 2년분.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띄워오는 얘기죠. 하나 더 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채무자가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당연히 급여증명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어려우신 분들,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많이 하죠. 그러니까 혹시 연금, 뭐 국민연금이나 뭐 혹시 뭐 공무원연금도 있을 수 있고요. 생활보호대상자, 공적연금이죠. 뭐 생계급여, 주거급여 이런 거 받고 있는 분들 있죠.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, 생활보호대상자 경우에는 수급증명서, 기타 수입원을 알 수 있는 자료. 이것도 뭐 사실 그동안 냈었죠. 8번.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, 계좌. 그쵸. 1년 계좌 갖고 왔죠. 그 다음에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, 이혼. 이혼은 2년 내에 한 경우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번호만 조금 늘어났고, 좀 세세하게 구분된 거지, 서류는 다 똑같습니다, 이게. 그쵸. 크게 변동이 없어요. 마지막 요 10번 하나가 추가됐네요.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서류. 이거는 관계된 분들만 내면 되는 거죠.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. 그래서 14가지 서류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. 순서만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게 딱히 큰 체제가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수원 같은 데는 되게 세세하더라고요. 이번에 보니까 51개 뭐 친인척 이름 쓰는 것도 나오고 이거를 불려갖고 51종까지 내고 있습니다. 서울보다 한 20개 정도 더 받는 것 같아요.
일단 본인 빼고 배우자, 부모, 자녀 포함시키면 엄청 늘어나죠. 처음부터. 서울은 배우자, 부모, 자녀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도 있게 조사를 합니다. 예를 들어 뭐 상속이 개시됐다든지, 그 다음에 자녀가 조금 나이에 비해서 재산 취득이 좀 많다든지, 부동산이 있다든지, 또 혹시 명의신탁, 제가 이번에 뭐 승소는 아니지만 화해한 게 조카 명의로 빼돌려 놓은 거죠. 파산 앞두고 조카한테 부동산, 뭐 그 부동산이 가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획부동산이라고 해도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.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 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뭐 화해계약으로 이제 한 300 정도 받고 취하해 주는 걸로 이번에 그냥 종료하고 세금 내고 끝낸 사안이 있습니다. 이게 그 크게 바뀐 게 아니다. 그걸 알아두시고 다만 이제 관련성 있는 거 이게 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재편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변했네요. 조금 변했어. 감사합니다.